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선화처럼 골다공증이 있다면 톡 하고 부딪히는 작은 충격에도 뚝 하고 가장 잘 부러지는 뼈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장 잘 가장 부러지는 잘 좀 부러지는 얇은 뼈가 뼈는 아닐까요? 가장 의외로 발가락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맞아. 나도 옛날에 발가락 다친 적 있어요. 가장 잘 부러지니까 가장 많이 쓰는 손가락 아닐까요? 새끼손가락. 대부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좀 얇은 뼈 중심으로 네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사람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입니다. 정추요? 네,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증상이 있는 척추골절은요, 약 90%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척추는 진짜 무서운데. 야, 아니 앞서 지킬 박사님이 골 감소증이어도 골절이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럼 척추도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있는 척추골절 환자 90% 중에 약 50%는 골다공증, 40%가 골감소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척추가 골절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어우, 허리가 아프겠죠? 아프겠죠. 허리는. 진짜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척추가 골절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척추 골절이 있으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 청력? 무슨 관련이지? 아니, 박사님, 근데 너무 그 비하기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척추 골절이랑 청력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하셨죠? 네. 비약이 아니라요. 골다공증, 골감소증으로 척추 골절을 겪은 여성의 청력 손실 위험률 보시죠. 네. 얼마나 되길래요? 어? 정상인 대비 무려 40%나 더 높습니다. 와, 아니 척추를 다쳤는데 청력 손실까지 일어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골다공증이 뼈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서 소리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의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또 달팽이관의 변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이 들면 안 그래도 청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척추 골절에 청력 손실까지. 야, 이거 예상치 못한 파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파장, 치아 문제도 있습니다. 치아요? 왜요? 질병관리본부의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경후 50에서 80세의 여성 1,888명을 대상으로 치아 손실 개수, 즉 빠진 이의 개수를 조사해봤더니 네. 골밀도가 정상인 사람은 빠진 이가 4.5개, 골 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빠진 이가 6.7개, 더 많아.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빠진 이가 10.4개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이가 뭐 사랑니를 빼면 위, 아래 한 14개씩 28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골다공증으로 10.4개가 빠지면 뭐 3분의 1 정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와. 박사님, 저는 칼슘 문제도 열심히 챙겨 먹고 또 뼈에 좋은 멸치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건 칼슘의 배반, 멸치의 배신입니다. 골다공증이 정상까지 갔었는데 칼슘이랑 멸치만 믿다가 2년 새에 다시 뼈에 구멍이 숭숭 생겼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겠죠.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저희 1부에서 배우셨죠? 네. 나이 들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줄고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가 늘어나서 골다공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럼 골다공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뭘까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늘리거나 또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를 줄이거나. 맞습니다.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 관리의 핵심,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를 화학 없애줄 그런 처방을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파골세포를 확 없애주신다고요? 없애준다고요? 가능해요? 와, 네,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42세 여성, 오른쪽 사진은 74세 여성의 뼈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42세보다 74세의 파골세포가 더 많은 구멍을 낸 거 보이시나요? 네. 다음은 골다공증을 유발한 동물의 뼈 사진인데요. 맨 왼쪽 파골세포 때문에 뼈에 구멍이 많이 난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뼈에 이것을 0.1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투여했더니 구멍이 줄어들었습니다. 오, 와. 그리고 10배를 더 투여하면 이렇게, 와, 확 거의 달라졌어. 없어졌다. 100배를 더 투여하면 오. 파골세포가 낸 구멍 거의 사라진 모습 보이시나요? 네, 다 사라졌어. 신기하다. 완전 정상이네. 큰 구멍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와. 아니 박사님 저 정도면 우리 골감소증 누님, 우리 최진선님의 그 뼈의 구멍도 확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최진선님 좀 희망이 보이시나요? 네. 이제 웃음을 좀 찾으셨어요. 활짝 웃어주셨는데 파골세포가 낸 구멍을 마법처럼 없애고 뼈 건강 단단하게 지켜줄 내무 속 이것, 바로 우유에서 추출한 MBP입니다. MVP. 파골세포가 낸 구멍 없애고 뼈 건강 단단하게 지켜줄 MVP. 여러분, 우유를 데우면 제일 위에 생기는 저 하얀 막이 유청입니다. 이 유청에는요, 뼈 건강에 좋은 아주 귀한 생리활성 물질이 아주 소량 들어있는데요. 그게 바로 밀크 베이직 프로틴 MBP입니다. 박사님, 아주 소량이라면 1% 정도 들어있나요? 아니 1%면 너무 너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소량입니다. 네? 우유 속에 들어있는 MBP 겨우 0.005%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돼. 아니 박사님 그러면 저 정도 양이면 우유 한 잔 마셔서 뼈에 기별도 안 가겠는데요? 맞습니다. MBP는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두부, 낫또와 함께 3대 뼈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40mg인데요. 우유의 0.005%뿐이 없는 귀한 MBP. 하루 권장 섭취량 40mg을 채우기 위해서 200ml 우유를 몇 팩이나 마셔야 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주신다고요? 마법처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쳐봐 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와, 몇 개야, 이거? 와, 이게 몇 개야? 뿅하고 나타났어, 이렇게 많은 우유가. 굉장히 많죠. 네. 저희가 이거 20개를 하나씩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최진선님 혹시 나오셔서 우유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와, 자, 우리 최진선 구분한 실력 보겠습니다. 진짜 많다. 저희 한 묶음에 20개라는 거죠? 이렇게 130 그룹을 개인데요? 20개씩. 오, 네, 맞습니다. 몇 개요? 130. 130개. 130개? 굉장히 계산을 빠르게 잘 세워주셨는데요. 130개 맞습니다. 이 우유가요, 여기 이 티스푼 하나가 40mg의 MBP입니다. MBP 1일 섭취 권장량 40mg은 200ml 우유 약 130개에 들어있는 뼈의 유효 성분과 그 양이 같습니다. 야, 이 많은 우유 중에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40ml 와. 먹으려고 우유 130개를. 와, 배 터지겠다. 못 먹어,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MBP가 골밀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체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평균 50.5세의 여성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시킨 후에 뼈 파괴 지표를 측정했더니 MBP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뼈 파괴 지표가 그대로인 반면 MBP를 섭취한 그룹은 뼈 파괴 지표가 섭취 3개월 후 크게 감소한 거 보이시나요? 차이가 줄었어요. 없네. 쭉 내려갔어. 예. 반면 MBP를 섭취하면 뼈 형성 지표는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감소하는데 MBP 섭취 그룹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BP가 뼈 파괴는 막고 뼈 형성은 돕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건데요.